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암 환자분들과 함께 걸어온 종양내과 전문의 정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들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의사로서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진짜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2세의 박철민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식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석 달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암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먹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암세포에게는 연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고 계세요. 박철민 할아버지도 처음엔 많이 먹어야 기력이 생긴다며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잔뜩 드셨어요. 가족들도 좋다는 건 다 해드려야 한다며 비싼 보조제를 사다 드렸죠. 그런데 이게 다 틀렸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매일 차려드린 셈이었거든요. 암세포는 정말 똑똑해요. 우리 몸의 정상세포보다 10배나 빠르게 설탕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암세포만 배불리 먹이는 꼴이죠. 반면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정상세포에게는 좋은 연료가 되지만 암세포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 됩니다. 박철민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원리를 깨닫고 식단을 바꿔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체중이 48kg까지 떨어져서 걸어오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식단을 바꾼 지 2달 만에 52kg으로 체중이 늘었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밥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입맛을 잃고 음식을 억지로 드시는데 올바른 식단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식욕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P가 처음엔 12.3이었는데 2달 만에 3.1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가 3 미만이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워진 거죠. 종양 표지자인 SCC 수치도 18에서 9.5로 줄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검사 실수 아닐까? 싶어서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식단만 바꿨는데 몸 전체의 염증이 가라앉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에 민감해요. 특히 혈당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설탕이나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암세포의 성장인자 역할을 하거든요. 반면 현미나 통곡물처럼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마치 연탄처럼 서서히 오래 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고 암세포에게 갑작스러운 영양 공급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바꾼 게 바로 이거였어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흰빵을 통곡물빵으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식사 순서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밥부터 먹던 습관을 버리고 채소부터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채소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죠.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겔 형태로 변해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마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내 미생물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도 강해지고 염증을 줄이는 물질들도 더 많이 만들어져요. 결국 온몸이 암과 싸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박철민 할아버지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박철민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좋아하던 음식들을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라면도 못 먹고 과자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살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왜 먹었나 싶다고 말씀하세요.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암에 걸리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뭐든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니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빠르게 흡수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특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암세포만 더 튼튼해집니다. 마치 적군에게 무기를 갖다 주는 격이죠.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식이요법은 효과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암인데 좋아하는 거라도 먹자는 식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올바른 식이요법만으로도 암의 진행을 늦추고 때로는 퇴행시킬 수도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55세의 이영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에도 재발이 계속됐죠. 그런데 식단을 완전히 바꾼 후 3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포기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적 요인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쳐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암 발생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 몸에는 암 억제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P53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비싼 보조제가 최고라는 믿음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항암 보조제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매일 먹는 기본 식단이라니까요. 박철민 할아버지도 처음엔 한 달에 300만 원씩 보조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는 보조제를 끊으셨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돈만 버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보조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 하나에도 수백 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데 이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암세포와 싸우거든요. 특히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오리자놀이나 양배추의 설포라판, 마늘의 알리신 같은 성분들은 어떤 비싼 항암제보다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부작용도 없죠. 이영숙 씨도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시더라고요. 매일 500만 원짜리 주사를 맞는 것보다 500원짜리 양배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해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핵심은 바로 당지수라는 개념입니다. 당지수가 뭐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흰쌀밥은 88, 현미밥은 55 정도죠. 암세포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 가장 활발해집니다. 마치 기름 부은 불처럼 확 타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못 얻어서 굶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려요. 좋은 탄수화물은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이고 나쁜 탄수화물은 흰쌀,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것들이에요. 박철민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바꾼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침에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이게 밥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씹는 맛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니까요. 현미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겉껍질인 미강에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흰쌀보다 5배나 많아서 장내 환경도 개선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현미를 그냥 밥솥에 넣고 짓면 딱딱해서 먹기 힘들거든요. 최소한 6시간은 불려야 하고 물도 평소보다 많이 넣어야 해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전날 밤에 미리 불려두셨다가 아침에 지으시더라고요. 밀가루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빵, 면, 과자, 심지어 간장까지도 밀가루가 들어간 건 피하셨죠. 이렇게 많은데 밀가루가 들어가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메밀면이나 현미면을 드셨어요. 설탕과 인공 감미료도 완전 금지였습니다. 설탕은 말할 것도 없고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도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씩만 드시라고 했어요. 그 대신 뿌리 채소를 많이 드시게 했습니다. 당근, 무, 연근, 우엉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들은 당지수가 낮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서 설탕 대신 쓸 수 있어요. 특히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잎채소도 정말 중요해요. 시금치, 케일, 상추, 양배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과 클로로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DNA 손상을 막아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콩류를 강조했어요. 검은콩, 대두, 팥, 렌틸콩 같은 것들이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천연 항암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다음 장에서는 식사 순서와 시간을 조절해서 더욱 극적인 효과를 얻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같은 음식도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박철민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인체의 비밀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밥부터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 환자에게는 최악의 순서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해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암세포의 성장 호르몬 역할을 하거든요. 올바른 순서는 이래요. 첫 번째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습니다. 샐러드나 나물, 김치 같은 거죠. 이때 최소한 10분은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해요. 식이섬유가 위에서 겔 형태로 변하면서 다음에 들어올 음식들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두 번째로 단백질을 먹어요. 생선, 두부, 콩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포만감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때는 이미 위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마치 브레이크가 걸린 자동차처럼 급가속하지 않는 거죠. 박철민 할아버지는 이 순서를 바꾼 지 2주일 만에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식후 혈당이 기존에는 200까지 올라갔는데 순서를 바꾸니까 130 정도에서 머물더라고요. 이게 진짜 같은 음식 먹은 거 맞나요? 하시더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간헐적 단식도 도입했어요. 처음엔 굶으면 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설명을 들으시고는 직접 해보기로 하셨죠. 간헐적 단식은 16대 8 방법을 썼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은 굶고 8시간 동안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면 마지막 식사는 오후 4시에 끝내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물이나 무설탕 차만 마시는 거예요. 처음 사흘 정도는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이 왜 암에 좋으냐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하는 건데 손상된 세포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집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몸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또 다른 환자분인 61세의 최동훈 씨도 같은 방법을 써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이식이요법을 병행하셨거든요. 보통 항암 치료 받으시면 입맛도 없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최동훈 씨는 오히려 치료를 잘 견뎌내셨어요. 다른 환자들은 다 야위는데 나만 살이 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체중이 55kg에서 62kg으로 늘었어요.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줄어서 몸 전체가 탄탄해지셨죠.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체 리듬이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 저녁은 5시부터 6시 사이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엉망이 되거든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처음엔 시계 보면서 먹는 게 답답했는데 지금은 배고프지도 않고 오히려 편하다고 하세요. 몸이 리듬을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배가 고파지더래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원칙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요. 이제 암 종류별 연령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위암 환자랑 폐암 환자가 같은 식단을 써도 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암의 기본 원리는 같지만 발생 부위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식이요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같은 감기약이라도 나이와 체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위암 환자분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소화 기능이에요. 위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절제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먹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3끼 대신 5에서 6끼로 나눠서 드시라고 해요. 특히 위암 환자분들에게는 부드러운 현미죽을 추천해요. 현미를 충분히 불린 다음 믹서기로 갈아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에 깍두기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조금씩 곁들이면 소화 효소도 보충할 수 있고요. 간암 환자분들은 또 다릅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독성 물질을 최대한 피해야 해요. 농약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금물이죠. 대신 유기농 채소와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드셔야 해요. 간 해독에 특히 좋은 게 브로콜리 새싹이에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하루 한 줌씩만 드셔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밀크시슬 차나 민들레 차 같은 것도 간 기능 회복에 좋고요. 폐암 환자분들에게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중요해요. 폐는 염증에 특히 취약하거든요. 생강, 강황, 마늘 같은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해요. 최동훈 씨도 매일 강황차를 드셨는데 기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처럼 호르몬과 관련된 암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돼요. 때도 아마씨, 참깨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검은 깨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연령별로도 접근이 달라야 해요. 50세 이하의 젊은 환자분들은 대사 속도가 빨라서 간헐적 단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18대 6이나 20대 4 방법도 가능하죠.
하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16대 8 정도가 적당해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치료받는 날 이틀 전부터는 단식을 하시고 치료 당일에는 가벼운 죽이나 스무디 정도만 드시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항암제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항산화 물질이 특히 중요해요. 블루베리, 석류, 녹차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라고 하죠. 방사선으로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거든요. 부작용별로도 대응이 달라요. 설사가 심한 분들에게는 바나나나 감자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두나 키위 같은 것들이 좋고요. 입맛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신맛이나 매운맛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레몬즙을 물에 타서 드시거나 생강차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입맛이 돌아와요. 구토가 심한 분들에게는 생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생강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시거나 생강 캔디를 입에 물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음식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철민 할아버지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암과의 싸움은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라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수면, 운동, 스트레스까지 모두 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쳐요. 먼저 수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을 재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든요. 박철민 할아버지도 처음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10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11시에는 잠자리에 드시도록 바꿨죠. 처음 일주일은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니 두 번째 주부터는 깨우지 않으면 아침 7시까지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비법도 있어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세요. 그리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운동은 또 다른 핵심이에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늘려서 해로울 수 있거든요.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것들이 좋아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더라고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하다고 하세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세포들이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암세포를 찾아내는 능력이 향상돼요. 특히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근육량 감소인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벼운 덤벨 운동이나 맨몸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단백질 합성도 잘 되고 전체적인 체력도 좋아지거든요. 햇빛도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D가 암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하루에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직접적인 햇빛을 쬐시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최동훈 씨는 병원 옥상에서 매일 일광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D 수치가 처음엔 10이었는데 3개월 후에는 38로 올라갔어요. 정상 범위가 30 이상이니까 완전히 정상화된 거죠. 수분 섭취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2리터는 드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종류예요. 수돗물보다는 정수된 물이 좋고 가능하면 알칼리수를 드시라고 해요. 암세포는 산성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과 식사 후 2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요. 박철민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암 생각만 하면 밤잠을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들을 권해드려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해요. 환자 혼자서는 이 모든 걸 지키기 어렵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식단을 바꾸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해요. 다음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가족 전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환자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박철민 할아버지의 부인분도 처음엔 혼자만 다른 음식 먹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셨어요. 사실 암 식단은 일반인에게도 최고의 건강식이거든요. 가족 전체가 함께 바꾸면 오히려 더 쉬워져요. 박철민 할아버지 댁은 온 가족이 현미밥을 드시는데 손자까지도 할아버지 밥이 더 맛있다고 한다네요.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돈이 덜 들어요. 비싼 고기나 가공식품 대신 채소와 콩류 위주로 드시니까 식비가 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거기에 병원비까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에요. 장보기 요령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래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대량으로 사시라고 해요. 농약 걱정이 있으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시면 돼요. 현미나 콩류는 온라인에서 대용량으로 사시면 더 저렴하고요. 요리 방법도 간단하게 바꿔야 해요. 복잡한 요리보다는 찜이나 삶기, 무침 위주로 하시면 영양소 파괴도 적고 시간도 절약돼요. 박철민 할아버지 부인분은 요리가 오히려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준비의 핵심은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주말에 현미를 대량으로 불려서 소분해서 냉동해 두시고 채소들도 손질해서 보관해 두세요. 그러면 평일에는 그냥 꺼내서 조리하기만 하면 돼요. 외식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한식당에 가서 현미밥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면 대부분 해주세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둔 곳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집에서 현미밥을 싸가지고 나가서 반찬만 주문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박철민 할아버지도 가끔은 치킨도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실패했을 때의 대처법도 있어요. 며칠 식단을 못 지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니라니까요. 어설픈 300일이 완벽한 사흘보다 낫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가족들의 격려도 정말 중요해요. 왜 이런 걸 먹어야 해? 하는 말보다는 건강해 보인다, 피부가 좋아졌다 같은 긍정적인 말들이 환자에게 큰 힘이 돼요. 박철민 할아버지도 가족들이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이영숙 씨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딸이 엄마만 특별식 해드리는 게 힘들다고 하더니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건강식을 드세요. 오히려 남편분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지고 딸은 다이어트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인 검사도 잊지 마세요.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염증 수치나 종양 표지자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가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암에 걸린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하세요.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시거든요. 암과의 싸움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요.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곁에는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까 현미밥 한 공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